아랫배가 아프시고 방구도 나오면서 변도 흘러나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입에 넣는다고 해서 그 약이 자기 거가 안 되는 그런 상태신 거죠. 그러니까 소화기가 굉장히 안 좋으신 겁니다. 아마 항암 같은 것도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항암 후유증일지 아니면 원래부터 소화기 이렇게 안 좋으셨는지 뭐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 파나쿠어 2주 때 드실 때 뭐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안 써져 있지만 뭐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해서 드시지 않을까 합니다. 많이 이렇게 보시고 하신 걸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소화기 안 좋으실 때 기름이 같이 들어가던가 하는 것들은 소화기를 더 힘들게 만들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약이랑 뜸 같은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거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소화가 안 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드시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기름을 같이 드시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름을 한번 빼고 드시게 하는 것도 좋고요. 어차피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만요. 기름 때문인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떤 것들을 먹는 것 때문에 약이 영향을 받는 건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그 파나쿠어의 부작용은 아닙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체력을 보호하는 개념에 이제 소화기 쪽도 있으니까 우선은 소화기 쪽을 봐주는 그런 뭐 한약이나 이런 것들을 쓰셔야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게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방구 나오고 아랫배 아프고 하는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쓰셔야죠. 그냥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이든 약이든, 그러니까 기운이 안 나는 건데 기운을 보호하는 약을 쓴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소화기를 보호하는 약을 써야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 2번씩 배 쪽에 뜸을 뜨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씩 배에 뜸을 뜨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여기 합곡이라고 하는 혈이 있는데, 여기 요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자리인데, 이 부위를 아마 아버님 같은 경우에 만지시면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원래 이제 건강하면 안 아픈 게 정상이고요.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둘 중에 한쪽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소화기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양쪽 다 아픈 경우가 있는데, 자주 마사지를 해주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근본이죠. 우리 소화기는 나무로 따지면 뿌리랑 같은 겁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이 잎이나 줄기에 난 그런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소화기 쪽이 건강해야지만 다른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별개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우선은 이렇게 입으로 드시는 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항문에다 넣는 좌약 형태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약재를 빻아가지고 뭐 기름이랑 섞어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응고시킨 다음에 이제 넣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포 실험 같은 것들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세포에다가 펜벤다돌이든 뭐든 직접 넣었을 때 효과가 가장 극대화돼요. 쉽게 말하자면 암이 이 약에 닿았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한번 직접 안쪽으로 이렇게 분사하는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꼭 입으로 먹고 하는 그런 방식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충제 종류랑 그 다음에 암세포 변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암세포 투명도가 90%인데 변이가 적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 어떤 것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세우고 지금 관찰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너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이론을 세우고 하시는 것도 본인의 기준을 세워서 하시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피루비늄 간암 치료하신 분 조직 검사 결과를 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초기 말고는 뭐 지금 가신 적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전이 안 되신 분이세요. 간에만 암이 있었던 분이시고 지금도 암이 있으십니다. 조직 검사 보고 그냥 간암이 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냥 그 세포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피루비늄이나 이런 것들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많이 문의하신 분들 많았는데, 저랑 인터뷰했던 내용 이상의 것은 실제로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병원을 아예 안 가고 계셔가지고요.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루비늄이 뭐 간에 잘 듣고, 그 다음에 니클로사마이드가 뭐 직장암, 대장암에 잘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딱 그 암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 약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암들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질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열심히 자기 기준으로 해서 치료하시는 것 적극 응원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법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를 무조건 따라오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준과 모든 선생님은 다 내 몸에 있는 겁니다. 내 몸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현미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미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뭐 건강해진다 이런 게 느껴진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맛이 있고 소화도 되게 잘 됩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소화기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예전 말고요. 지금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러니까 곡식도 힘들다 싶으면은 죽 같은 걸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변비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변이 많이 안 나온다든지. 왜냐면 먹는 양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근데 영원한 게 아니라 요 단계만 넘어서면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잡으셔야 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 식간에 소금물을 홀짝홀짝 마셔도 좋은지.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먹었을 때 자극이 돼서 몸이 간지럽다던가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지 마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조금씩 먹으니까 좋다라고 하시면은 드셔도 됩니다. 염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강박관념에 의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근데 뭐 소량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소량 물에 타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몸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화기에 충격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가 그 권투 선수들이요. 권투를 하고 나면은 내가 이기던 졌던 간에 충격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분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대전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신경계 쪽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큰 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적되잖아요. 머리에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게 보이나요? 아니죠. 그런데 쌓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경은 어떠한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었다는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잠깐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음식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음식을 좀 드시다가 너 괜찮네 이제 안 가렵네 라고 하시면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욕심이 앞서서 하지 마시고 아토피가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3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심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음식 관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 너무 무더워서 목욕 후에 선풍기 바람 쐬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토피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피부가 다시 제 역할, 땀으로 온도 조절, 그다음 공기 순환으로 온도 조절을 하는 원래의 기능을 되찾게 하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에 열을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균을 투입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몸에 열이 날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목욕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 건데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찬바람이 갑자기 맞게 되면 평상시에 계속 그 질환을 통해서 피부가 원래 약하셨던 분들인데 찬바람 맞게 되면 다시 움츠러듭니다. 다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위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이라도 확 망가지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은 절대 안 되고요. 그냥 그 상태 내에서 땀이 나면서 저절로 식혀지는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자기 몸이 피부가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하셔야 됩니다. 찬바람 갑자기 맞는 것들 이 부분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자뜸을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뜸 모든 체질에 좋은 건지는 제가 그 관찰하고 본 바로는 뜸은 어떤 혈자리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체질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쑥뜸, 쑥에 그 좋은 느낌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연구한 바에 따르면 쑥의 온도랑 쑥을 그 다뤄서 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쑥뜸을 뜨게 된 것이고요. 쑥의 그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랑은 사실 좀 상관은 없습니다. 적당한 온도로 해서 어떠한 혈자리를 자극을 줬을 때 몸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자극 중에서도 뜨거울 때 생기는 자극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혈자리를 맡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침을 놓으시는 분들은 뜸 같은 것들 놓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혈자리 약간 빗나가서 정혈자리는 좀 남겨놓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몸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손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네, 다 그 신경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쫙 흘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그 휴대전화 같은 걸 치면은 기지국 같은 것 그게 바로 혈자리입니다. 그 혈자리를 자극하게 되면 그거에 달려있는 모든 감각들이 다시 막 긴장을 하게 되고 근데 긴장을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혈자리에 얽혀져 있는 신경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어떤 그 체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상관없고요. 단지 피부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경우 말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뜸 뜰 때마다 호흡기로 들어가는 연기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뜸 뜰 때 연기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꿀 피부차 마셔도 됩니다. 몸속에 따뜻한 햇빛 같은 것들 넣어주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이 건조하던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마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약간의 속쓰림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드셔보시고 판단하면 되지만 우선 아이들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잠을 푹 재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열량의 시대죠. 엄청난 열량이 있는 음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카페인 같은 거를 먹지는 않겠지만요. 당을 굉장히 많이 먹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늘 흥분해 있습니다. 막 취한 것처럼 마치 술 많이 먹고 취한 어른들이랑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녁 때 잠을 잘 때 그 열량 때문에 계속 몸에 열이 나갖고 찬 곳을 찾으면서 뒤집어거리기도 하고 목말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깊게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몸에서 세라토닌이라고 해서 아침에 우리 기분 좋게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막 기분 좋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녁 때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잠을 깊게 자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제제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외국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걸 드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라고 하면 잠을 오게 하는 사람을 좀 가라앉혀주는 여러 가지 방식의 약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잠은 좀 오게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처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아침에 깨어나기 위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을 자기 위해 잠을 자면서 계속 몸이 이렇게 처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시간, 8시간 잔 다음에 깔끔하게 깨는 게 아니라 계속 누워있고 싶고 일어나도 계속 약간 피곤한 듯한 느낌이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라토닌이나 멜라토닌 얘기랑 지금 음양에 관계된 얘기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침에 잘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줄수록 저녁 때 깊게 자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조언을 드리는 게 저희 차 중에 소화가 잘 되는 인삼차라고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게 되면 아침 하루를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인삼이 들어가 있으니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활발한 시간에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상태 내에서 저녁 6시가 넘어갔을 때 우먼스티 사물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차가 있는데 그거를 6시 이후에 먹게 되면은 푹 자게 되는 거죠. 아침에는 아침대로 기운나게 양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양의 기운이 충만하게 저녁 6시 해 진 이후에는 음의 기운, 양의학적으로는 부교감신경 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충해 줘야지 나는 잠이 안 오니까 기운 나던가 이런 것들은 싹 다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적절하게 같이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 주시면 늘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